아무도 말 안 해서 몰랐던 진짜 무서운 사실. 당뇨 환자는 운동에서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85세에 당뇨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양택조 씨처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 들어온 운동이 좋다는 말만 믿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운동으로 혈당을 더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충격적인 사실은 잘못된 운동이 약보다 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20대 때와 60대 때가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의 혈당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운동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김학래 씨, 기억하세요? 18년째 당뇨로 고생하다가 의사한테 충격적인 진단받았던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 기초 체력이 좋아서 운동으로 당뇨 이겨보겠다고 했던 분인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운동 방법을 몰랐다는 거였어요. 근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모든 운동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오히려 혈당을 더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수많은 건강 사례들을 접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는 현상인데요.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혈당계로 측정했더니 오히려 수치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 당혹스러운 표정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무조건 운동하라는 말만 들었지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뭐 하냐면요,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시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 열심히 운동했는데 혈당은 더 올라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운동했는데 집에 와서 혈당 재본이 오히려 더 올라가 있어서 황당했던 경험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에요. 정리하자면 당뇨 환자의 운동에는 숨겨진 역설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은 당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당뇨 환자가 정말 조심해야 할 운동과 반대로 꼭 해야 할 운동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운동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5인조 혼성그룹 잼 출신 윤현숙 씨 기억하세요? 52세에 체중이 38kg까지 빠지면서 1형 당뇨 진단받았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고백이 많은 분들 마음을 아프게 했죠.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자전거 타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몸에 부담 없고 무릎에도 좋고 유산소 운동의 대표 주자니까요. 과거에는 자전거가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라 생각했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자전거를 타왔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당뇨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전거가 당뇨 환자에게는 1순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장거리 자전거 여행에서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함께 자전거 타러 가는 상황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핸들 조작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쓰러져서 골절상을 입었어요. 둘째, 아침 공복에 자전거 타기가 특히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이제는 버려야 할 위험한 루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간에서 당을 방출하게 되는데 당뇨 환자는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전거는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기는 3가지 황금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출발 전 반드시 혈당 체크하세요. 요즘은 손주들도 다 아는 간단한 혈당 체크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혈당계를 사용하면 더 편리해요. 혈당이 70mg 이하거나 250mg 이상이면 자전거는 잠시 미루세요.
둘째, 항상 포도당 정제나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요. 제 주머니에는 항상 포도당 정제가 들어있습니다. 자전거 안장 및 작은 가방에도 넣어두세요. 셋째, 절대 혼자 타지 마세요. 특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꼭 누군가와 함께 타세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같이 자전거 타러 가자라고 권할 때 무작정 거절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함께 즐기세요. 제 경험담을 나눠드리자면 40년 자전거 마니아였던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20분만 타다가 혈당 체크하고 괜찮으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꼭 식후 한두 시간 지나서 타는 거예요. 공복에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트렌드는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5분 천천히 타고 1분 빠르게 타고 다시 5분 천천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고 저혈당 위험도 줄어듭니다. 자전거는 자유와 행복을 주는 운동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약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방법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지 마시고 나이에 맞게,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이막에서 자전거는 여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뿐이죠. 자전거의 함정을 피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 아세요? 조선사대 임금이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위대한 왕도 당뇨병의 무서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종대왕 시대에는 없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관리의 중요성이죠. 인생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근육이 그렇게 중요할 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땐 그냥 튼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근육은 혈당 관리의 비밀 창고였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요. 이 근육이 당을 저장하는 대형 창고 역할을 한다는 거 아셨나요?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통시장 다녀온 다음날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무릎이 약해진 게 아니라 바로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혈당 관리에 직격탄이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건 집에서 그것도 손잡이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허리 곧게 펴시고 의자 등받이나 튼튼한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잡으세요. 바른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90도 정도까지만 구부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의자에 거의 앉을 듯 말 듯한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5회만 해도 좋습니다. 이걸 하루 3번, 식사 후 30분에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계단 오르내릴 때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요즘 계단 오르내리기가 전보다 힘드시다면 이 의자 스쿼트가 해결책입니다. 무릎 통증도 줄이고 혈당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한 68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6개월 동안 이 의자 스쿼트를 꾸준히 하셨더니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당을 소비하는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1kg 늘어날 때마다 혈당이 평균 4mg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자 스쿼트를 하면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무릎 통증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게 중심은 발뒤꿈치에 두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하세요. 이걸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식후에 바로 하세요. 식사 후 근육 운동을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20%까지 억제할 수 있어요. 특히 식후 15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50년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식후 15분의 작은 습관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 의자 스쿼트는 근력 운동이지만 자세만 바르게 하면 무릎 통증도 줄어듭니다. 무릎 연골은 운동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물론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세종대왕 시대엔 이런 지식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겐 있습니다.
노년의 황금 근육을 지키는 비결, 바로 이 간단한 의자 스쿼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무릎과 혈당,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저처럼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죠? 이 50년 습관이 당신의 혈당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옛날 어르신들은 밥 먹고 눕는 소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옛말이 아니었어요. 과학적으로도 식후 바로 눕거나 앉아있는 건 혈당 관리에 최악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단 15분 만에 일어납니다. 식사 후 15분 산책이 2시간 운동보다 효과적이라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식사 후 바로 움직이면 음식으로 흡수된 당이 바로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당은 전부 지방으로 변해버려요. 에이, 그게 정말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만났던 70대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0년 된 당뇨 환자였는데 매일 식후 15분씩 아파트 주변만 걸었어요. 그러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7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발 건강이에요. 당뇨 환자분들 발에 상처 나면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편안하다고 슬리퍼는 절대 안 됩니다.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굽이 1에서 2cm 정도로 낮고 발등을 꽉 조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살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항상 오후에 신발을 사세요. 하루 종일 활동하면 발이 부어서 실제 크기가 나오거든요. 아침에 맞춘 신발은 저녁엔 조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매일 걸어야 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10분, 15분으로 늘어나게 하세요. 습관은 서서히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76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후 15분 걷기를 시작한 이후로 약값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10,000원 넘게 아끼니 그 돈으로 손주한테 간식도 사주고 좋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주도에 사는 82세 할머니는 식후 15분 마당 거닐기를 40년째 하고 계신데 당뇨약 한 번도 안 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식사 직후 바로 나가세요. 30분 뒤, 1시간 뒤가 아닙니다. 식사 후 혈당이 가장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이 15분에서 30분 사이예요. 이때 움직여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밥 먹고 TV 앞에 앉는 50년 습관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단 15분만 투자하면 약값 절약하고 당화혈색소도 내리고 손주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이 일석삼조의 기적. 이게 바로 100세 시대를 사는 슬기로운 건강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운동 습관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놀라우시죠? 특히 당신의 나이가 60을 넘었다면 젊었을 때 효과 좋았던 그 운동법이 지금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은 나이마다 다른 신체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20대에 효과 좋았던 격렬한 달리기가 60대에는 무릎을 망가뜨릴 수 있고 30대에 좋았던 웨이트 트레이닝이 70대에는 혈압을 위험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운동인데 결과가 정반대인 거예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운동 시간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약 드시고 바로 운동하면 저혈당 쇼크 올 수 있어요.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보다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운동 효과가 최고라는 것도 아셔야 해요. 아이고, 난 당뇨도 있고 무릎도 아픈데 뭘 어떻게 해? 하실 분들 계시죠? 제가 만난 60대 어르신 중에 당뇨 진단받고 10년 동안 약만 의존하다가 70세에 완전히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10분입니다. 처음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뭐가 되겠어? 싶었지만 그 10분이 한 달 후엔 15분, 석 달 후엔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거예요. 6개월 뒤엔 혈당이 놀랍게 안정되더니 1년 후엔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되겠네요 라고 했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놀랐어요. 당뇨 환자 중 운동으로 약을 완전히 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분부터 천천히 시작해 작은 성공을 맛보고 그걸 30분, 1시간으로 늘려간 거예요.
그게 바로 노년의 건강 모멘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건강 지도를 그릴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자전거가 무릎에 물이라면 의자 스쿼트로, 시쿠TV 시청이 혈당을 망친다면 15분 산책으로 바꿔보세요. 인생 100세 시대, 남은 30에서 4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대단한 특효약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들에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운동 말고 당신의 몸에 맞는, 당신의 나이에 맞는 당신만의 건강 지도를 그려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배워온 상식이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다면 자전거보다는 의자 스쿼트, 시쿠 눕기보다는 15분 걷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20대가 아니라 현재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혈당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마세요. 작은 변화로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